여러분, 광관입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은밀한 군사적 밀착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중국마저 견제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군사협력을 증대시키고 있는데요. 둘의 군사협력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썩 달갑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하는 포탄을 수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북한의 노후화된 포탄으로 인해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천만다행이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최근에 발생한 포탄 사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한 군사기지에서 북한제 포탄을 사용하던 러시아 군인들이 폭발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최근에 공개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영상에서는 러시아 S-60 대공포에 앉아있던 병사들이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병사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S-60 대공포는 1970년대에 제작된 무기로 한때는 공산권 국가들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대공포입니다. 그러나 현대 전투기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점차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고 최근 들어 다시 육상 공격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S-60 대공포에는 북한에서 공급받은 57mm 포탄이 장전되어 있었으며 군사 전문가들은 이 포탄의 분량이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북한으로부터의 포탄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공급한 포탄의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포탄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북한에서 공급된 포탄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총장을 비롯해 군사교육 간부들을 러시아로 파견했으며 이는 양국 간의 군사협력 확대를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북한군의 파병 움직임을 비롯한 군사협력 확대 기류를 주시하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북한의 무기 수출 능력과 품질 관리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경제 제재로 인해 기술 발전이 어려웠고 이러한 상황이 무기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북한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품질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러시아는 곧바로 북한을 외면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는 절실한 나라들끼리 군사협력의 중요성은 이해되지만 병사들의 안전과 직결된 무기 품질 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심각하게 다가올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사항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러군사동맹이 대한민국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사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는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미국의 군사 전문기관과 싱크탱크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 간에 대량의 무기 거래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포탄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 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약 160만 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거래는 주로 선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나진항에서 러시아의 두나이 항구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나진항에서 러시아 선박 앙까라 후니다가 포착되었고 9.12 같은 선박이 러시아의 두나이항에 도착한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선박에는 이전과 달리 컨테이너가 빼곡하게 실려 있었던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관련 싱크탱크는 위성사진과 해상교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보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컨테이너들이 우크라이나와 접한 서부 국경을 따라 16곳에 보급되었으며 대부분의 보급지는 탄약 저장고 등 군사 시설이었습니다. 군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노후화된 북한의 포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러시아는 추가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폭발물의 총량은 약 7만 톤에 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폭발물은 주로 포탄 형태로 그 수량은 약 160만 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포탄의 유형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북한의 군수품이 러시아 미사일 공장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형태의 무기 거래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배치된 모주도 공군기지에는 컨테이너 수십 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들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무기들인데요. 미국의 싱크탱크인 선진국방연구센터는 특히 이 중 일부 컨테이너는 러시아 미사일 생산 공장으로 이동한 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장들은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 S-500 등의 최신형 미사일을 생산하거나 현대화하는 곳으로 현재 국제제재 대상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최신 기술이 적용된 무기들을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S-400은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된 최신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의 방공 미사일입니다.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과 비교하자면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과 사드, 그리고 미래의 방공 시스템으로 개발 중인 SM-3 블록2A와 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북한이 방공 미사일을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가입니다. 먼저 S-400의 스펙을 알아보면 S-400은 최대 40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며 종말 단계인 10m에서 30km의 고도에서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600km 거리의 공중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으며 최대 36개의 공중 목표물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을 통해 S-400은 항공기, 무인항공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공중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500 프로메테우스는 S-400의 후속 모델로 더욱 향상된 성능을 자랑하는 차세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2021년부터 러시아군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S-500은 항공기 요격 시 최대 600km, 탄도미사일 요격 시 최대 500km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또한 최대 20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최대 2000km 거리의 공중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S-500은 최대 10개의 탄도미사일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항공기, 무인항공기,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위성 등 다양한 공중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공할 무기를 북한이 확보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사일에 여러 탐지 센서를 개조하면 다양한 버전의 미사일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례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해성입니다. 해성-1 미사일은 한국이 처음 개발한 함대함 미사일로 GPS, 관성항법, 레이더 유도 방식을 사용하여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합니다. 그리고 해성-1의 항법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유도 방식 개선한 것이 해성-2 미사일인데요. 해성-2 미사일은 함대지 미사일로 지상에 고정된 목표물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탄두 탑재, 항법 시스템 업그레이드, 유도 방식 개선을 통해 해성-3 미사일인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해성-3의 주요 특징은 지상 및 해상의 다양한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항법 시스템, 저고도 비행 능력, 다양한 탄두 옵션이 추가되어 대한민국의 대표 미사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해성을 더욱 발전시켜 현재는 해성-2R 미사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은 미국의 SM-3와 비교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해성-2R은 해성-3를 기반으로 사거리를 2000km 이상으로 확장한 버전이어서 장거리에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스텔스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미사일인 해성-ASM, 지대지 미사일인 해성-SSM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사례처럼 제대로 된 기술만 있다면 그 상위 버전의 전략무기로도 전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S-500의 성능을 북한의 미사일 체계에 도입하게 되면 다양한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북한의 군사력을 크게 향상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다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확보했기 때문에 KN-06 같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나 KN-08 및 KN-14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S-500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활용하여 ICBM의 방어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은 자국의 ICBM 기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더해 기존 방공체계에 극초음속 무기 방어 능력을 추가하게 된다면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신형 무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북러 회담은 다른 나라들의 정상들이 만나는 단순한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둘의 만남은 분명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절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북러 회담으로 인해 김정은과 푸틴이 한국의 목줄에 날카로운 비수를 겨누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근거로 북한과의 군사협력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에 따라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이런 행보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게 분명합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력이 강화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이 더욱 심화되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한 전력을 추가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의 방위비 예산이 부족해 KF-21의 양산 수량도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북한의 첨단화된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보다 더 강력한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기존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이 바빠졌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17일 우크라전 최대 수혜자 북한 영상입니다. 영국의 BBC는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고 있고 그 영향은 훨씬 더 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 앞으로 더 큰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영국 왕립합동 군사연구소의 조세번 북한 전문가는 북한의 미사일이 유럽 땅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현재까지 추적 결과 총 7,000개의 컨테이너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발송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에는 100만 개 이상의 탄약과 포탄, 로켓 등이 들어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내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에게 전 세계를 상대로 무기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BBC의 언론 보도에서 해당 관계자들은 북한이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미국과 반목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주요 미사일 공급처가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는 BBC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 군비연구소에서도 북한의 무기 지원은 전쟁의 기름을 끼얹고 세계의 불안을 키운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해온 것은 알만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북한제 미사일들이 발견되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지원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전까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지원은 국내외 언론을 막론하고 그다지 위협적으로 보는 시각은 적었습니다. 허접한 성능과 높은 불발률로 인해 북한의 무기 생산 능력과 기술력이 조롱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관점이 다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언론지들은 북한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질적인 승자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신들의 평가를 우리 대한민국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결국 20년에 걸친 경제 제재가 무색해졌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북한과 러시아는 상호 간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를 우회하는 모양새인데요. 게다가 여기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끝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의 전문가 패널 활동이 임기 연장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패널의 마지막 보고가
바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이 존재했는지였는데요. 이번 패널의 종료는 북한이 러시아를 비롯한 반미주의 세력과의 무기거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대북 제재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는데요. 우선 이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등 자유진영 국가들은 제재 이행의 감시 역할을 하는 패널을 대체할 별도 메커니즘을 구상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민국의 고민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북한은 미꾸라지처럼 대북 제재안을 비껴가면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회 삼아 군수공장을 대량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행보에 대한 연장선으로 만약 북한이 무기 수출을 확대하면서 반미진영의 적성국들에게 북한의 값싼 미사일이 대량으로 유통되면 자유진영과의 패권 다툼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BBC 등의 해외 언론지가 우려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역시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주의 깊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한국도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적성국인 북한과 북한을 지원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패트리엇 미사일은 적군을 공격하는 수단이 아닌 방어수단이라 살상무기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대한민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도 해당 무기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하게 된다면 적성국인 북한의 미사일을 실전에서 격추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여러 변수와 문제들을 파악해 성능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군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무기 지원을 반대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섣부르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였다가 발생할 러시아와의 국제적인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예전부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외교, 군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러시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만약 여러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나아가 북한과 친밀한 거리를 유지하는 러시아가 완전히 등을 돌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북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러시아와의 외교 창구를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자세를 유지했던 것도 맞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을 상대로 각종 무기를 수입하면서 대북 제재를 우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점에서 러시아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며 눈치를 살피는 것은 과도한 이상에 가깝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제공하지 않은 한국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언제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뒤이어 다른 나라들이 좋아하든 말든 우리의 이웃인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북러밀착 입장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이를 보면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면서도 정작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과 밀착하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적극적인 무기 지원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을 견제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의 연대를 더욱 다지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한국 방산업계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미국 방위산업 기반을 활성화하고 방위산업의 장기적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방위산업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는 하이마스인데요. 하이마스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약 23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자국 방위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되면 방위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지원이 우리에게 악재로만 작용한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게 지원한 미사일 중 절반가량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각종 이익을 창출하고는 있지만 정작 미사일 성능은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는 것인데요.
있는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노획한 북한의 미사일 파편을 내부 부품까지 분해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특징들이 전 세계에 까발려진 터라 이에 발맞춰 대한민국도 북한의 미사일 성능을 연구하고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에서 자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원한 미사일이 오히려 자신들의 미사일을 방어할 체계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준 셈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통해 대한민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려 하지만 정작 그 미사일들의 내부까지 유출되어 버렸다는 점에서 이는 대한민국의 방어무기 체계 개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분석하여 지금보다 한층 더 강력한 방어 체계와 타격 수단을 갖춘다면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오히려 그들의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길어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각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지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행보에 대해 많은 외신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라 지칭할 정도로 그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미사일 지원을 통해 자국 무기들의 실전 경험을 쌓고 각종 실험 의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기술력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대한민국은 각종 무기를 전 세계 각지로 수출하면서 그 성능의 검증을 이미 마쳤는데요. 다양한 나라에 무기를 수출한 한국은 각 나라들의 작전 환경에서 한국산 무기가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는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북한보다 몇 발 이상 앞서 나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데요. 그동안은 한국이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및 국제 평화를 위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개입을 최소화했지만 북한이 전쟁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지금 우리도 새로운 안보 전략과 외교 방식을 통해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